이번 코너 중대 네? 라이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궁금해. 코너예요. 궁금하죠. 제가 얘기했던 예. 나눔 특집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또 책을 또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코너고요. 예.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네. 그리고 또 카톨릭 시선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죠. 고민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구본석 사도 요한 신부님의 드디어 화요서 점. 점. 여기다 우리가 점을 크게 그렸어야 돼. 요거 점을 크게 그려서 코 밑에 그렸어야 딱 되는데. 점을 딱 찍었어야 되는데 점이 있다고 CG 처리해 주세요. 네. 우리 신부님 모셔볼까요? 네, 박수 모시겠습니다. 빛나. 신부님 지금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쪽만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네, 네, 손이 떨려서 물도 이만큼 벌써 벌써 제가. 일단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도림동 성당 보좌 신부 구본석 사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변호사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제목만 놓고 보면 뭐 SF 소설이나 혹은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 서적, 뭐 인문 과학 책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회 정치 분야의 책이고요. 실제로 이 두 저자는 장애인이세요. 김초엽 작가께서는 저도 소설을 먼저 접하고 나서 후에 알았는데 이 청각 장애인이셔서 보청기에 의지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김원영 변호사께서는 이제 인권 변호사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으셔서 이 휠체어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지내시는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제목에 묻어 있듯이 이 미래가 이렇게 약속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치료나 어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 중심적인 시선으로 다시 다져나가 보자라는 취지를 담은 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만 두 분의 체험과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인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사실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은 이제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부터 먼저 했잖아요. 그럼요. 뭐 생각했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본 게 그거 없어서. 좀 우리는 네. 고품격인데 우리는 좀 부족해. 우리가 알아가는 고품격 토크쇼잖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제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 사이보그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조금 다시금 네네. 해석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미래 과학 기술이 어떤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활용이 불가능한 분들을 거의 원래 신체의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약간 장밋빛 약속들을 해내는 게 미래 네네네네.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을 미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이 작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어떤 한 이제 노동자세요. 노동자께서 이제 신체 일부가 이렇게 불편하셔서 보조기구에 의존을 하시던 분이셨죠. 근데 이게 근로 중에 사고로 이 보조기구가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게 산재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산재 처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모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보조기구들, 예를 들면은 김초엽 작가가 사용하는 보청기라든지 김원영 변호사가 활용하는 이 휠체어도 미래 과학기술로 나갈 것까지 없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보그 기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떤 결여된 부분을 메꿔주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손을 쓰고 발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에서 작가들은 이게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이제 첫 코너에 첫 시간에 이 책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이 책을 가져온 신부님의 어떤 의도? 의미? 네. 이 책이 끌렸던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나눔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 방송이 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어떤 표면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혹은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할애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1차적인 어떤 나눔의 목적일 텐데
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이 나눔의 본질적인 차원, 또 나눔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내가 나눔을 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다. 네. 저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 혹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나아서가 아닌 저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과 다르지 않음을 이렇게 전제로 했을 때 그 나눔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어떤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사실은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여러 고민 끝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혜적인 의미에서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타깝고 내가 뭔가 해줘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김초엽 작가가 사용하는 용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테크노 에이블리즘이라고 또 전문 용어 써드려야지 이게 또 공신력이 생기니까 발음 다시 한번 해줘요. 예, 테크노 에이블리즘입니다. 아우 발음이 꼬이네요. 네, 테크노 에이블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표현이 이제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비장애인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즉 장애를 그저 손상된 몸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을 하고 또 그 개인에게 기술적인 지원이나 하나의 교정을 통해서 장애를 제거하거나 혹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회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길거리에 높은 방지턱을 하나의 경사로로 만들다든지 지금 서울 시내 도입률이 굉장히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것이 당장 나의 뇌파를 인지해서 걸음걸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비전문가로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는 없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도 함께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못 보는 사람은 보아야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은 단지 어떤 그런 능력적인 걸로 그 사람이 존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존엄한 거지.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가 더 뭐 잘생겼거나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또 너가 나의 벗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네,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시대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드리질 못했어요. 네. 아니 알잖아요 노래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작곡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눈빛으로 한번 하다 보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 대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접근성이 좀 흐려질 수도 있는 대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분들도 그런 점을 좀 우려가 되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차원과는 좀 다른 일상적인 차원에 대한 예시도 많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빨대 요즘에 많이 자중하고 계시죠. 네. 또 특별히 이제 큰 브랜드, 별다방, 별다방. 종이 빨대로 다 이렇게 지금 바꾸어서 예.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빨대 퇴출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름 빨대가 사실은 그게 개발되게 된 계기가 이 뇌성마비 환자들이 온전히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빨대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단순히 환경 문제만을 놓고 퇴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초엽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술과 장애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특정한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위한 운동이 다른 권리운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대목이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한 측면만 보고 빠르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단순히 네. 빨대 문제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맞습니다. 부분을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이게 큰 비율을 드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전혀, 해봤을 예,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목자로서 지키지는 못하지만 잘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자 하는 이제 두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긴 호흡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사안을 마주 대하자인데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거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안에서 빨리 그들을 돕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지침으로 삼았던 그 두 사안을 저나 혹은 우리 사회가 너무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아니 이렇게 되는 마음도 것입니다. 멋있으면 어떡해요?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많이 했네. 신부님 두 가지 없어요? 뭐가요? 신부님도 사건 모토 두 가지. 저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없어. 이거 네, 없잖아요. 지금 당황스러운데? 없잖아. 나는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 이제 마음까지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생각할 거리를 딱 그러니까요. 던져주네요. 네. 댓글 중에 최경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이 있는데 네. 인도의 노란색 보도블럭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비장애인인 일반인들이 무심결에 밟고 다녀서 노란색 보도블럭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지팡이 인식을 못 해가지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봉사자와 같이 다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너의 입장에 너의 자리에 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또 댓글로 나의 선과 빛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당신에게 여러분의 작은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잡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작든 크든 같은 장애인인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꼭 베풀어 줘야 되고 내가 주는 대로 너는 받아야 되고 약간 어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그 고발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툭 던져주는 화두 같은 그런 의미가 조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쩐지 오늘 분장하러 가가지고는 바로 금방 나왔어. 네, 기대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눈썹 만져줘서 좋았다면서요. 네, 눈썹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그게 지금 새로웠습니다. 지금 사이보그 된다 얘기하다 눈썹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제가 미용실에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다른 이제 미용을 받던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너서 들었는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을 사회적으로 기울인 건 당연한데 왜 골프장에 장애인 시설이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장애인은 골프를 칠 일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순간에는 특별히 그때는 또 사이보그가 대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사목적인 태도를 좀 반성해 보게 되는 계기도 마련해 줬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저도 사목지에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거나 그분들과 관계를 갖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비단 본당에서 사목하는 신부님들의 경우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차원이나 어떤 표면적인 차원으로 도와드리는 게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되고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이보그가 되다의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그들이 성당에 정말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교우분들처럼 다르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따지고 본다면 아직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또 저의 의식도 책을 정말 의미 있게 읽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또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내가 이제 나도 같이 어떤 그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네. 존재로 이렇게 내가 비춰지면 전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PD님이랑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체험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학생 때였었어요. 이제 길에서 이제 폐지 모아서 이렇게 수거해서 리어카에 싣고 가시는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마주했었는데 이제 인도 보도 턱이 높다 보니까 이 리어카를 올리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이 버스 정류장이어서 지나가는 버스가 계속 이제 경적을 울려가지고 더 당황하시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어쩌야 할 바를 모르셨죠.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신학생이기도 했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 가방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 리어카를 제가 끌어서 목적지까지 이제 데려다 드렸는데 뿌듯한 마음을 안고 이제 가방을 받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순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느껴지진 못했었는데 순간 버스에 타니까 평소에 저에게서 나지 않던 냄새가 이렇게 배어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그 버스에 가득 차 있던 승객분들한테 이거 제 냄새 아닌데? 제가 누구 도와드려서 거기서 배인 냄새인데? 라는 해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장애인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우리네 어려운 이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안에 그분들을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과정을 겪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우선시 될 수 있을 때 그 나눔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나눔을 받는 이들이 나눔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병원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이제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정신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진 납병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낮에 출퇴근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납병원으로 바뀐대요. 이게 왜 바뀌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차별을 두는 사회가 아닌 거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하느님 모상성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댓글에서 실질적으로 당신도 장애를 갖고 있는데 도움은 필요 없다. 그냥 또 짧은 글로 해주셨는데 아모르 우치님께서 저도 다리 장애인인데 아무에게도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이 대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이 문장에서도 지금 당신도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인식 그런 인식들이 좀 저희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꼭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고 그럼요. 네.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습니다. 생각들,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역시 그런 생각들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명동 밥집과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우리 애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인보성체 수녀님들이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게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방이니까 오늘 여기서 좀 보내줘야 될 것 첫 같아요. 방인데 이렇게 쏟아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첫 방인데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음 달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한 번 보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자리를 뺏겼어. 뺏겨요. 내가 저 자리 가 있어요. 저 자리로 간다고요? 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리 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소감 어떠세요? 네, 일단 코로나19 시국이라 본당에서도 교우분들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본당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우분들 또 교우분들이 아니신 시청자분들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출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를 못했거든요. 이유가 오늘 방송 망쳐서 1회로 그치면은 이만한 이렇게 창피가 어디 있겠냐 싶어서 자리를 잡으면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조금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또 여러모로 맞춰주신 두 분의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